두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이란 첫 번째 생각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생각은 이 빛의 세상, 양자 상태의 빛의 세상, 여기서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즉 이것은 고전물리학적이고 고전물리학이며 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양자 상태의 빛의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 상태의 빛의 세상에 두 가지가 중첩된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 그림이 그렇죠. 그럼 파동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뭐냐?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생각으로 떠올려 현실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발견, 발명, 문화. 이 생각은 오직 사람만이 한다고 했죠. 양자 상태의 고전물리학적인 세상에서 하는 생각은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가 다 하는 것, 인간을 포함해서. 그러나 파동 상태의 빛의 세상, 제3의 빛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과 사람은 뭐냐? 인간은 혼과 육신, 즉 혼은 미리자 1이요. 혼은 파동이므로 0이고 육신은 미리자면 1이었습니다. 1과 0의 세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컴퓨터의 신호 방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뭐냐? 0. 0의 생각. 0의 세상을, 즉 이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혼과 육신은 인간. 0이 이 빛이 제3의 빛 세상 정보를 인간이 알게 하면, 인간의 생각에 떠올리게 하면은 인간은 이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 상태의 빛이 양자 상태 쪽 고전물리학, 미립자의 세상을 지배하고 미립자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고 이런 두 가지 상태의 세상, 두 가지 빛의 종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양자 상태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빅뱅의 원인, 기울임, 한 점의 빛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상태는 뭐냐? 인간의 영과 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고전물리학적인 양자 상태의 빛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통하여 과연 빅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빛의 세상이란, 즉 빅뱅은 일어났는데 너무나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우리는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이 있다면 무언가 단서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일강을 들으신 분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빛이 세상, 제3의 빛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파동인 빛이 세상 정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혼은 무엇이냐? 파동인 생각으로서 수컷의 정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틈날 때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신이 무엇인지 한번 인터넷을 열어보고 찾아보세요. 다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영과 혼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은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차원의 벽에서 오로지 이걸 밝힌 것입니다. 왜 이걸 밝힐 수 있었느냐? 현대 과학은 바로 고전물리학적인 세상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 차원의 벽은 제3의 빛, 즉 양자상태의 빛이 붕괴된 이곳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정의를 하고 또 이 영혼, 육신에 대한 것을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다 증명합니다. 증명을 못하면요 안 되죠. 그건 주장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고전 물리학적인 세상에서는 이 수학적인 개념으로 증명하지만 제3의 빛, 즉 양자가 붕괴된 상태인 이런 세상에서는 드러난 현상과 상태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육신 파동인 생각으로서 정자, 남성의 정자에, 수컷의 정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이며 인간이 어떻게 이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무엇이냐? 육신은 미립자인 물질로서 암컷의 난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이며 경험이나 지식을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을 빼놓고 혼과 육신으로. 왜냐하면 이 혼과 육신의 인간은 이 지식과 지혜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받을 수 있었고 기타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지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발명, 문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육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뇌세포와 감각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는 감각세포에서 오는 모든 정보, 감각세포는 뭐예요? 눈, 코, 입, 귀 이런 피부, 오장, 육부에 있는 세포, 이 감각기관들 이것들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뇌세포에 보고를 해요. 그럼 뇌세포는 감각세포에서 보고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 듣고 느꼈을 때 그럼 혼이 그걸 판단을 해요. 뇌세포에 저장된 이거를 혼이 쭉 판단해서 결정을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해라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뇌세포가 감각세포에 근육과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감각세포는 환경 변화를 뇌세포에 보고하고 그러면 뇌세포는 그것을 저장을 하고
감각세포, 혼이 결정하면 감각세포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감각세포가 뇌세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학은 육신, 보이는 세상, 영혼 육신 중에서 뭐예요? 보이는 세상, 육신. 인간의 과학은 육신만 연구를 합니다. 그럼 차원의 벽은 어떤 걸 연구하냐? 제3의 빛이 세상. 1강의 때 말씀드렸던 이 물질의 세상에서는, 3차원 세상에서는 1과 0이 있는데 물질 문명에서는 반드시 파동은 붕괴된다. 이 말씀드렸죠. 1과 0이, 즉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된 상태에서는 현실 이 3차원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반드시 물질로 인하여 파동은 붕괴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느냐?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일강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원의 벽은 바로 영과 혼의 이 파동인 세상, 제3의 빛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행했고, 즉 논문 형식의 책으로서 이미 발행해서 다 등록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학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 말고 과학으로. 빅뱅 이론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이용해서 빅뱅의 기원인 한 점의 빛을 찾아내지만, 그러나 과학이라는, 우리 지금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거나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있어야지 인정을 하니까. 그럼 뭐냐? 인간 세상을 연구한 과학으로서 이 빅뱅의 기원, 한 점의 빛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공학에서는 영혼 육신은 파동의 세상이므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공학에서는 뇌세포와 감각세포, 그리고 근육, 피부, 골격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오로지 여기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공학에서 밝혀낸 것은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생 살면서 10%밖에 못 써요.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13%를 썼답니다. 오직 뇌세포의 활성화가 아인슈타인의 13%. 그럼 나머지 97%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우리 인간보다 아인슈타인은 3%의 뇌세포를 깨운 걸 가지고 그 천재적인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은 뭐냐? 잠자는 뇌세포, 이 90%를 깨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계에서는 뭐냐? 뇌세포 활성화 이건 했는데, 그리고 뇌세포, 이 1000억 개의 뇌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신호일 경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20초 후에 반응을 합니다. 이미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후에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계에서 밝히지 못한, 생명공에서 밝히지 못한 뇌세포의 신경망 길이와 감각세포와 뇌세포의 또, 왜냐면 감각세포는 뇌세포에다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뇌세포에서 결정을 딱 내리면 감각세포에다 명령해야 되고, 그럼 감각세포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신경망 길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신경망 길이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세포 하나의 길이, 뇌세포 하나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나노미터라 그러죠. 뇌세포의 하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는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뇌세포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질 않아요. 연결망, 신경망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은, 요건 뇌세포고, 요건 이제 신경망 길이. 그래서 추정치로서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요건 이제 마이크로미터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뇌세포 신호를 보낼 때 이게 끊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뭐 변환 장치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건 일단 무시하고, 이것을 또 이 뇌세포는 뇌세포 한 개당 10의 마이너스 7승 크기의 뇌세포인데, 이 한 개당 10,000개에서 1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답니다, 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에 이 가지가 10,000개에서 10만 개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1,000억 개가 있는데, 요게 한 개당 10,000개에서 10만 개니까 500만 개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망 총 숫자는 1,000억 개도 500만 개. 이래서 이것을 이 뇌세포에 있는 신경망 길이를 이렇게 수치로 환산했더니 500만 킬로미터가 나와요. 뇌세포에 있는 것만. 그렇다면은 신경망이 뇌세포만 있느냐? 아니, 이제 감각기관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신경망 길이는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몇 개? 100만 킬로미터로. 그럼 모두 얼마예요? 600만 킬로미터인데, 그럼 이것이 전기 신호로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 신호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600만 킬로미터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가는데 20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초. 우리 이 생명과학, 뇌세포 신경망과 이런 신호에 대해서, 신호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차원의 벽에 오십시오. 제가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잠자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좀 더 저처럼 이러이런 방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돼서 신호 방법은 이거다 하고 학술지로서 좀 더 승화시켜서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만 킬로미터고 20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면 인간은 어떤 드러난 현상과 상태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20초 후에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 분필을 집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생각에 분필을 집어야지 했는데 실제 몸이 육신이 움직이는 건 20초 후에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낀 후 생각으로 결정하여 반응을 하는데 20초의 지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뇌세포의 신호 전달 방법은 전기 신호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어떤 신호 방법이어야 되느냐? 동시성. 어떤 보고 느끼고 이것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감각세포에서 뇌세포에 보고하고 뇌세포에 있는 내용을 이 혼이 해독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을 뇌세포는 다시 이 감각세포에 명령을 내려서 감각세포가 근육과 골격을 뼈를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성. 동시에 하려면 뭐예요? 얽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방법은 동시성이 있는 신호 방법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과학계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여러분 이런 사실은 어디 과학지나 어디 등재되진 않았어요. 우리 차원의 벽 제1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 맞다. 이 전기 신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600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그보다 좀 짧겠죠. 그렇지만 이 신경망 길이를 왕복으로 계산하고 뭐 그러면 하여튼 거의 이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동시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성. 신호법은 전기 신호가 아니라 동시성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1강의 때 이 내용을 한 게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미립자 3차원 이 양자역학, 고전물리학 세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250만 킬로미터다. 지구, 안드로메다. 이것이 고전물리학. 그 인간 세상을 봤을 때는 25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파동의 세상, 제3의 빛, 파동 형태의 세상에서는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왜? 동시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 제로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얽힘이라고 그러죠, 얽힘. 이 현상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서 모든 물질은, 모든 미립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끈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이론입니다. 이것이 끈이론.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통일장이죠, 통일장.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왜냐? 모든 통일장이니 끈이론이니 뭐 중력, 강력, 장력, 약력, 전자기력 이런 건 다 빅뱅에서 나왔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양자역학에서 중첩, 붕괴, 얽힘, 동시성 이 현상도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첩이라는 것도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최초의 광원에서 나올 때 이 양자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자의 세상이라면은 우리가 빛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햇빛이 오는 거, 햇빛이 있는 세상. 이것이 양자의 세상입니다. 이 햇빛은 뭐예요? 태양이 핵폭발을 하면서 튕겨 보낸 알갱이,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중첩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 미립자는 1이요. 파동은 0이다.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1일 수도 있고 0은 뭐냐? 없을 수도 있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다는 건 파도만 남은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1과 0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 상태가 바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첩되어 있지? 그래서 현대 물리학으로서 뭐냐? 이 중첩된 빛, 이것은 중첩되어 있는데, 이렇게 1과 0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분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미립자 역할과 파동의 역할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미립자와 파동이 똑같네. 물성이 달라요. 이것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믿자. 그래서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 세상이지만은, 고전물리학은 뭐예요?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중첩, 분계, 얽힘, 동시성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있어. 있으나 어떻게 증명을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냥 우리 믿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분계.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상태가 이러한 상태면은 분리를 쪼갤 수 있는데,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니까 어떻게 돼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물리학, 우리 지금 양자역학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 양자역학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전물리학, 즉 여기가 3차원이에요. 3차원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3차원, 여기는 다차원, 파동의 세상은 다차원이라고 그래요. 이 3차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갤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 차원의 벽은 뭐냐? 쪼개지는 현상을 보았잖아요. 일간 들으신 분들 이해를 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꽃에 옵니다. 꽃에 오면 뭐예요? 태양빛이 양자 상태로 와요. 그럼 꽃에서 이 양자 상태의 빛에 있는 에너지라는 건 뭡니까? 에너지는 하나의 미립자 형태예요. 입자 형태. 에너지는 파동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입자예요. 이 에너지를 꽃에서 양자 상태의 에너지를 꽃에서 흡수해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리적 반응은 뭐예요? 산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화학적 반응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색상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면 뭐냐, 이 양자 상태의 빛을 받아서 꽃은 반사를 해요. 반사할 때는 이게 양자 상태일까요? 아니죠. 고전물리학의 예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하여 양자 상태의 에너지는 꽃에서 이미 다 소진시켰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파동만 반사합니다. 그래서 반사된 빛은 제3의 빛. 그래서 칼라라 그랬죠. 우리 이 튕겨나오는 빛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칼라예요. 이것은 뭐냐? 파동 형태라고 그랬죠. 파동 형태. 파동 형태의 빛은 칼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전물리학, 보이는 세상, 수학적 증명, 그리고 인간, 동물의 생각, 이렇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야? 제3의 빛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전물리학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 고전물리학 법칙이 붕괴된 거. 즉 뭐냐? 꽃에서 1과 0의 양자 상태의 빛을 받아서 꽃에서는 뭐냐? 0인, 제로인 상태의 파동 형태의 빛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전물리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떻게 돼요? 고전물리학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죠. 우주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빛이, 우주에 있는 빛은 우리가 관측한다. 본다. 그리고 느낄 수 있다.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실 다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거, 이 붕괴, 이게 뭐냐? 붕괴란 바로 양자 상태의 빛이 꽃에 도착했을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에너지, 1이라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파동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양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립자 역할. 우리는 이거를 미립자 파동이 분리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바로 뭐냐? 양자는 분리되니까 미립자의 역할과 파동의 역할을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뭐냐?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뭐냐? 우리 붕괴, 또 이 양자 역학에서의 붕괴라는 의미는 우리 이거는 참 이 붕괴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한 것이고, 양자 역학에서의 붕괴는 뭐냐? 이 양자를 봤을 때 1을 보는 순간 원래 1과 0이 같이 있으면 둘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양자는 둘 다 못 봐. 양자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는 붕괴돼야 된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양자의 법칙. 이것도 차원의 백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오직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1이 보이면 0은 사라지고 0이 사라지면 1이 보이고, 그럼 0의 세계, 파동의 세계는 어떻고? 1은 뭐예요? 미립자의 세계잖아요. 미립자의 세계에 있는 순간 0인 파동의 세상은 붕괴돼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파동의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면 미립자의 세상에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좀 철학적인 것 같죠? 이게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또 나옵니다. 왜 영의 세상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난다는 게 이거 붕괴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고전물리학,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의 요 삼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붕괴되는 이유를. 그래서 붕괴라는 의미를 하지만 보면 이 양자역학이 삼천 고전물리학 세상에 머물다 보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붕괴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믿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얽힘. 얽힘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이 미립자와 파동은 둘 중에 하나는 붕괴돼서 안 보이는데, 미립자는 우리 삼천 물리적 세상, 미립자는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이라는 파동의 세상, 그래서 1강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간은 양자 물리학의 세상에, 고전 물리학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 즉 영감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안드로메다에 있을 수 있고, 저 카시오페ia 자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수천억 광에 떨어져 어디 있을 수 있고, 있어.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해. 이걸 뭐 얽혀 있다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으로 좀 한 단계, 우리 이 영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영국에 있는 런던에 가야겠다. 그게 뭐냐? 이 영은, 너 런던에 좀 갔다 와. 그러잖아? 런던에 가 있어. 그러면 영은 내 말과 끝남과 동시에 런던에 갔습니다. 내가 생각과 동시에 거기 도착해. 이것이 뭐냐? 이 현상을 과학에서는 순간이동이라 그러죠. 순간이동의 실험에 성공했어요. 1강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미립자 1과 0, 양자가 두 개 있는데 이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미립자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제로, 파동 상태의 정보, 이 정보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미립자한테. 이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이 정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요것은, 요 일이라는 것은 미립자 세상, 즉 삼천 세상, 양자역학의 세상, 고전 물리학 세상, 보이는 세상, 보여야만 믿는 세상,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세상, 바로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동 세상 뭐예요? 고전 물리학이 깨진 세상,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 세상, 사람인 세상, 영적인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보내주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내준 이 영감, 사람이 보내준 영감은 빛의 세상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혼이 딱 듣고 깨닫고 육신을 움직여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얽힘,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게 무한대 떨어졌어. 그런데 파동의 세상에서 아니야. 거리 없어. 거리가 제로다. 이것은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제로면 속도도 제로가 돼 있어. 그러면 뭐냐? 힘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힘도. 이 얽혀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 영역이다. 믿자. 그래서 뭐냐? 고전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중처, 붕괴, 얽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차원의 벽에서 뭐냐? 아니야,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 동시성. 동시에, 뭐든지 동시에 발생했고, 양자가 핵폭발과 함께 태양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동시에 발생해서, 동시에 같이 어디 같이 다녀. 그래요. 그리고 얽힘 현상, 붕괴 현상, 얽힘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이게 시간차가 되면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커닝해 준 거예요. 아예 그런 요소가 없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시성. 그래서 이 동시성도 신의 영역이다. 믿자. 요걸 더 차원의 벽에서 추가시킨 거예요. 결국 뭐래? 차원의 벽은 신의 영역, 제3의 빛의 영역을 연구하는 곳이고, 현대과학 고전물리학은 물질 문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전물리학, 이 생명공학과 고전물리학을 통해서 빅뱅의 근원인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추적하는데, 이 생명공학과 곧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본 것 중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성. 그리고 속도가 제로라는 거. 거리가 아무리 무한히 떨어져 있어도 이 양자역학 세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뭐냐? 속도가 없다는 것. 속도가 없으면 거리도 없죠.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해. 여기 존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하는 게 바로 얽힘 현상과 동시성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빅뱅의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 빅뱅이 일어났어요. 빅뱅. 빅뱅이란 뭐죠?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공간에, 근데 이 공간은 뭐냐? 뭔지 몰라도 서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세상.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 어두워.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한 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한 점의 빛이 쫙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누가 밀어서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한 점의 빛은 자기가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걸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빅뱅 이론은 깨집니다. 아니에요. 빅뱅 이론의 키워드는 뭐냐? 저절로. 즉 힘은 제로다. 왜냐? 속도가 제로고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냈죠. 저절로라는 의미는 어떤 힘이 필요가 없어요. 의지대로, 빛의 의지대로, 즉 생각대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로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일감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빅뱅이 일어난 걸 거꾸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서 별자를 되돌려 갔듯이 여기서 우리 인간이 눈으로 양자의 빛을 쏜 게 아니라 꽂혀서 반사된 빛은 파동 상태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파동 상태로 쫙 보니까 얘가 폭발해서 양자를 보냈다. 이 거꾸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 거. 이 예를 들었죠.
저들려라는 의미는 힘, 거리, 속도가 제로랍니다. 그래서 한 점의 빛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남과 동시에 이 우주공간에 빛이 쫙 퍼지는 거야. 빛이 쫙 퍼졌어요. 아직 폭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물리적으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항으로. 이 우주에는 사실상 무엇이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한 점의 빛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동시에 가까이 있다고 빨리, 멀리 있다고 늦게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빛이 꽉 찼어요. 빛이 세상이 돼요. 꽉 차 있다. 동시에. 이 의미를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려면은 동시에 꽉 찼다. 나타난 순간 꽉 찼어 하는 것은 이 현대 과학으로는 표현이 없어요. 왜? 현대 과학은 이런 현상은 없으니까 연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단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기독교에서는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기독교에서는 I am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했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의미는 텅 비었다.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는데 꽉 찼다예요. 꽉 찼다. 텅 비었는데 뭔지 모르다 꽉 찼어. 꽉 차 있는데 텅 비었어. 이 의미입니다. 이 공이. 바로 이 한 점의 빛이 나타나는 순간 꽉 찼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싼 이 덩어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 어떤 건 빨리, 어떤 건 늦게 이 덩어리들이 핵폭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빵 하고 폭발했어요. 어떤 건 빨리, 어떤 건 늦게, 어떤 건 아직도 안 터지고. 그래서 이 폭발과 동시에 알갱이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상태의 빛.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최초의 이 빛은 딱 나타나서 충격을 가해서 세상에 빛이 확 드러나게 했는데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즉 미립자, 양자가 드러나는 순간 이 동시성 빛은 뭐냐? 파동 상태입니다. 파동 상태. 그러니까 나타나는 순간 꽉 찬 거죠. 그래서 이 파동 상태의 빛이 폭파시켜서 양자 상태의 빛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보시면은. 그 양자 상태의 빛이 나타난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바로 3천 이 양자 상태의 빛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빛은 붕괴돼서 안 보이고 양자 상태의 빛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최초의 빛이 빅뱅을 이렇게 한 점의 빛이 나타났는데 양자 상태의 빛이 나다 보니까 이 빛은 붕괴돼서 안 보여요. 요걸 이제 태양이라 그러면 태양이라 그러면 이 태양을 인해서 최초의 빅뱅을 이렇게 한 점의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돼?
왜냐하면 우리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천체망원경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빅뱅 이론을 내세운 사람은 빅뱅은 한 군데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이 컴퓨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빅뱅이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여기서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일어났으니 어떻게 돼요? 바로 빅뱅은 우주의 그 물질 덩어리들이 순차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에서는 뭐냐? 지금 빅뱅의 빛보다 오래된 빛을 발견했다 그래요. 오래되면 또 더 오래된, 우리 천체망원경이 발달하면요, 또 더 오래된 빛을 관측했다 그래요. 발견했다고. 또 더 발전하면 더 오래된 빛을 봤다고 그러고. 그래,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뀝니다. 업데이트 돼요. 이 빅뱅, 한 점의 빛은 바로 이거예요. 그 양자의 상태의 빛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 양자 상태의 이 최초에 나타났다는 이 빛. 이걸 또, 이 빛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 빛을 연구하는 곳은 우리 이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3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진 게 없지만 종교 서적, 즉 기독교와 불교 서적에는 이게 다 현실은 드러나요. 왜냐?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원시 문명부터 돌아가면 그 원시 문명 시대 때는 뭐예요? 오직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 그걸로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영적인 감각 능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IM인데 이 IM을 저절로 놔서 한 점 빵 터뜨렸는데 이 빛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독교에서는 이 IM이라는 뜻은 뭐냐?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 즉 여기서 중첩, 분기, 얽힘, 신의 영역 이 현상을 발생시킨 신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냐? 미륵. 그래서 기독교에서 IM, 나는 스스로 존재해. 여기 꽉 차게 존재해. 불교에서는 텅 비었지만 꽉 차 있어. 꽉 차 있지만은 잘 안 보여.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희들 인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냐? 색을 보낸다? 색은 뭐예요? 칼라. 우리가 이렇게 빛을 봤을 때 저 나오는 빛은 색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칼라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IM은 누구냐? 내가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뭘 보내냐? 말씀의 빛을 보낸다 그래요.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은 칼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빛은 뭐예요? 성령.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그래서 말씀의 빛을 보내는데 이 말씀의 빛을 보낸다고 인간이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을 보냈는데 불가에서 뭐냐? 이 색을 깨달음. 불가에서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목적. 이 목적은 뭐냐?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나타나요. 여기서. 극명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을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로 왔어요. 그럼 불가에서는 뭐냐? 야, 내가 미륵 보는데 너희들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미륵은 과거에도 미륵이 있었고 지금도 미륵이 있고 앞으로 미륵이 온다 하는 게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꽉 차 있다 이거는 제가 뭐 종교를 믿어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났다, 꽉 차 있다라는 단어,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과학계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생각을 아예 못해. 왜? 요 3차원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은 빛이 세상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1강의 때 한 10가지 쫙 했죠. 아니, 수백 가지 있는데 제가 10가지만 들었습니다.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과학계에서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다 하는데 전기 신호만 아니야. 동시성 신호여야 되는데, 돼야 된다. 이거 뭐야? 우리 차원의 벽에서 밝혀낸 내용이요. 그리고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현대 이 철학이나 과학자들이 생각을 몰랐나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인터넷 열어보세요.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보면 볼수록 복잡한 게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신이 뭔지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차원의 벽에서처럼 간단 명료하게 이것은 이거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다 증명하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는 세상은 바로 제3의 빛. 여기는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가진 생각이 바로 영감. 여기는 스피리트 세상이라서 여기서 영감을 인간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다차원에 있는 세상 정보를 인간에게 보내주는 것이 뭐냐? 파동의 빛이 세상인 정보다. 이것이 뭐냐? 영이다. 혼인 영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생각,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한다. 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연구하는 것으로서는 우리 인간 세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한 점의 빛, IM, 불가에서 말하는 공적인 색. 그래서 불가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간 세계, 이 세계, 삼천 물리적인 세계에서, 세상에서 보는 걸로 이 스님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 삼천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니까 보이는 세상으로 얘기하고, 다천 이 제3의 빛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을 연구하는 차원의 벽에서는 색즉 시공, 색즉 시공, 색이 있지만은 색은 존재하는데 너희들이 안 보여. 텅 비었어. 텅 비었지만 텅 비게 보여. 텅 비었어.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공즉 시색. 텅 비었지만 여기는 색으로 꽉 차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아라. 그런데 지금 불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 내용을 이 파동의 세상에 일러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야, 이 빛이 세상이 여기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너희가 그걸 깨달아. 너희 눈에는 지금 볼 수 없어. 이 색으로 보이지만은 텅 비었다. 텅 비었지만 색으로 꽉 차 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 해석하려고 그래봐요. 이 빛의 세상 이것을 문자로 해석을 하려니 복잡 다양한 거예요. 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역시대의 역사의 흐름이 흐를수록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해석되고 그러나 빛의 세상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 말이고 지금도 이 말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뭐냐면 이게 있죠.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말 남기고 딱 입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
뭔지 몰라도 자 그럴싸한 말이거든.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이거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중국의 스님이 한 얘기예요. 이 스님은 뭐라 그랬냐? 아침에 본 산과 물과 점심시간에 보는 산과 물과 저녁에 보는 산과 물은 다 똑같은데 나의 부처는 어디 계신가? 이 말씀을 하고 입적했어요. 그럼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는데 문자로 보면 뭐예요? 뭐 아침에 본 물과 점심 때 본, 아침에 본 그 냇가에 흐르는 물과 산과 점심 때 보는 그 산과 물과 저녁에 보는 산과 물은 다 똑같이 뭐. 이게 문자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스님의 이 말씀 뭐냐? 아침이라는 거는 동자승으로 있을 때부터 점심은 뭐냐면 중년이 될 때까지 저녁은 내가 죽음이 다 가까워하는데 산과 물은 변함이 없더라. 그럼 뭐냐? 내가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닫기 위해서 그 고행과 수행을 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야. 결국 그때 그 어렸을 동자승부터 내가 지금 입적할 때까지 세월이 지났지만은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구나. 과연 나의 부처님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나는 신이 아니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제일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야. 깨달음이 많은 사람. 근데 석가모니가 이걸 설명을 못해. 왜? 우리는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글은 잘 써놓고, 야, 이걸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글은 잔뜩 썼는데, 이렇게 연단에 서서 얘기하려면 표현을 못해. 근데 또, 연단에 서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 보고, 야, 그거 괜찮으니까, 그거 글로 한번 써봐. 그러면 미안하지만, 글로 못 써요. 그게 참 신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석가모니 되면 야 깨달아라. 깨달음.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스님이 내가 동자승부터 지금 입작할 때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서의 깨달음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것. 그래서 불가에서는 극락 왕생. 불가에서는 극락 왕생. 기독교에서는 천국.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잖아요. 이슬람도 이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문화 뿌리가 똑같아요. 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걸 서로 다르다고 무기면은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사는 산에 물은 물에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 스님은 나는 깨달은 바가 없어. 근데 이 깨달음 뭐냐?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고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극락왕생 천국으로 가는데 그럼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뭐냐? 사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무슨 뭐 철학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거 다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인간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죽어야 되는지. 그거예요. 그게 철학의 기본이고 종교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뭐냐? 일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난자가 정자를 선택한다 그랬죠. 동물은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하고 그러나 인간의 난자는 뭐냐?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기쁨과 행복. 그래서 기쁨과 행복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회법을 어기면서 이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 환생할 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든 약속의 법을 지키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기쁨과 행복에 꽉 차 있으면 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 영혼이 어떻게 돼?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그래서 천국이나 극락은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이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런데 뭐냐, 결국 불가에서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보는 산과 물과 전신 때 보는 산과 물과 저녁에 입장할 때 보는 산과 물은 똑같더라. 나의 부처님 어디 계시냐? 나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왜 내가 그래 다 똑같이 동자 숙일 때나 입적할 때까지 똑같은 상태로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즉 제3의 빛은 태양을 이 우주에 있는 우주 공간, 은하계에 있는 이런 물질을 동시에 우주 전체 동시에 펼쳐져서 빅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체 물리학에서 뭐냐? 폭발한 것을 별이라고 그러죠, 별. 그 다음에 폭발하지 않은 거 있어요. 이것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이 물질을 아직 폭발 안 했어, 이러고. 여기서도 그러나 힘과 균형을,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오면서 그 힘으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폭발하지 않은 별에서 나오는 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암흑물질. 이게 차원의 벽에서 이 우주를 보는 거와 현대 물리학, 여기에 3차원에 머무른 현대 물리학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이렇게 튕겨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빛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어떤 과학자는 파동이다. 어떤 과학자는 파동이 아니고 미립자야 그러고. 그래서 20세기 때 과학자들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를 정하자. 빛은 하나인데 뭐 미립자니 파동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를 규정하자. 그래서 뭘로 규정하기로 했냐면 빛은 파동이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에 따르나요? 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탁 나와서 뭐냐,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은 미립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빛이 튕겨나가는 게 입자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빛은 미립자다, 이걸 세상에 공표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어. 그러네, 그때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죠.
그러다 절치부심을 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 분명히 파동이 맞는데 아인슈타인 얘기 들어보니까 아인슈타인 시험을 보니까 미립자가 맞아.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한 거야. 다시 한번 실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1929년 프랑스의 루이드 브로이가 프랑스 브로이가 실험 결과를 내보내서 보니까 이 빛은 파동이 맞아. 파동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빛은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돼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파동이고 저렇게 하면 미립자고. 그래서 이 미립자는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빛은 이제는 빛이 바로 양자다. 양자 상태가 빛이다. 근데 이 빛은 파동과 미립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미립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이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빛에 있는 미립자 역할, 파동의 역할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이러잖아요. 그런데 빛은 1교시 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같이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빛은 양자 상태가 분리돼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 우리 차은하고 벽에 오세요. 미립자 파동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게 과학계 고정된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은 빛은 미립자다. 그 루이드 브로이는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이거 주장해서 노벨상 받고 그래서 이 빛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이 쪼개져서 봤어요. 지구상에는 없어. 왜? 지구는 대기층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 증명하려면 대기층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차원의 벽에서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쪼개진 걸 해서 이 쪼개진 상태에서 미립자와 파동의 역할을 본 거예요. 우리가 빛은 속도다.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할까요? 미립자가 있고 파동이 있어요. 미립자는 움직이면 어떤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 그럼 파동 형태의 이것은 저항이 없어요. 그냥 훅 지나가. 이 빛에 있는 양자 상태에 있는 빛에 있는 빛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미립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미립자가 속도를 결정해요. 파동은 이 속도 결정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미립자는 빛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 파동, 어떤 주기율이 있잖아요. 이 주기율도 그래서 삼천 물리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파동과 우리 다차원 빛의 세상, 제3의 빛의 세상에서 보는 우리 차원의 벽의 파동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이 미립자가 이렇게 주기율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속에 미립자가 있어요. 우리가 파동에서 생각하는 파동이란 것은 미립자가 없는 상태, 즉 파동이 미립자가 없으면 주기율이 없게 됩니다. 미립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차원의 벽은 바로 파동이 미립자가 없는 순수한 파동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강을 들으신 분은 이해가 돼요. 이 빛입니다, 이 빛. 반사된 빛. 이 빛이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빛의 종류는 뭐예요? 미립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온도 있잖아요, 온도는 뭐냐? 온도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거. 온도란 공기의 흐름입니다, 흐름. 공기 활동이 빠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 활동이 쭉 응축되면 공기가 낮아지고. 이거예요. 미립자예요, 미립자. 그래서 빛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미립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따라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선 이러잖아요. 이건 바로 미립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파동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차원의 벽에서 이것을 밝힙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 쪽에 관심이 계신 분은 차원의 벽에 오셔서 뇌세포 깨움을 받으세요. 뇌세포 깨워드립니다.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내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은 뭐냐? 물리적인 3차원 세상에 머물지 않고 밑에 다차원 제3의 빛 세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되어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어제도 저 1차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이 꽃은 빛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요. 에너지란 뭐냐? 에너지란 미립자. 에너지가 바로 미립자예요. 미립자를 흡수해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발생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거예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한다. 광원의 K 중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역할은 뭐냐? 부딪힌 물질이 변화되는 상태다. 상태와 현상을 관측할 수 있게 한다. 상태와 이 미립자가 물질과 물질에 흡수돼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산소를 발생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뭐냐? 파동이 하는 거예요. 야, 너 다 했어? 응, 다 했어. 그러면 파동이 딱 반사돼서 바로 사람이 관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파동은 오직 이 역할만 합니다. 물질에 부딪혀 아름답게 하고 어떤 물리적 화학적 반응에서 온갖 아름다움 발산시키고 이러는 거. 미립자가 다 해요. 이거를 우리 여기서 속도와 거리 결정한다, 빛의 종류를 결정한다,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되어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광원의 K 중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K 중력입니다. 오직 무한대로 가는 건 최초의 빛, 빅뱅을 일으키는 한 점의 빛, 이것만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 중력이라는 건 뭐냐? 무한대로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 광원의 중력이 있어요. 빛에 작용하는 것.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동 역할, 부딪힌 물질, 즉 반사체에서 반사되는 이 빛도 자기가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K 중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단지 뭐냐? 양자역학, 양자의 세상에서 특히 파동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물리적, 고전 물리학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파동의 세상은 고전 물리학 모든 법칙이 다 붕괴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꼭 인지를 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이 제3의 빛, 즉
물질 세상에서는, 미립자 세상에서는 파동 상태가 붕괴돼서 보이질 않고, 파동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세상, 물질이 보이지 않고, 둘 중에 이 양자역학의 붕괴는 뭐냐? 오로지 하나만 드러나요. 하나만. 이런 물리적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댓글에다, 야,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나, 무슨 법칙이 어긋나, 이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댓글을 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빅뱅의, 제1교시 때, 빅뱅의 근원인 한 점의 빛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육신. 이 육신은 뭐예요? 미립자죠? 미립자. 이것이 미립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컷.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여성형입니다. 미립자라는 것. 이 역할이 미립자예요. 그래서 빛이 종류 결정한다. 물질에 흡수돼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아름답게 꾸미고, 이거 다 누가 해요? 남성한테, 야, 너 아름답다. 그러면 그게 칭찬일까요? 요거를 미립자 물질, 즉, 여성, 남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다 하는데 한번 대입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의 차원이 넓혀집니다. 요건 제 3교시 때 이 관계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빅뱅을 일으킨 한 점의 빛의 정체, 이 빛이 진짜 존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는데 이것입니다. 지구에는 존재하는데,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달에 존재합니다. 달.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이제 이 빛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에 까맣게 보이게 되고 이걸 다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딱 보고 있어. 눈으로 관측하고 있어, 뭔가를. 그런데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딱 나타나. 어이구야. 우리 눈으로 태양 볼 수 있나요? 직접 태양을 관측했다가는 큰일 나죠. 눈 다 망가져요. 왜? 광원에서 직접 나오는 빛은 입자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눈이 상처를 봐. 미립자 때문에.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관측을 안 합니다. 여기 이 태양이 뜬 상태에서 여기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뭔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까맣게 보여. 그냥 까맣게 보인다 그래서 빛이 없나요?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죠. 빛은 있으나 까맣게 보여. 왜 그럴까? 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태양 빛이 있는데 빛은 존재하는데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되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한다?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딱 나타났어. 지구가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태양빛에 있는 양전 상태의 빛에 있는 미립자를 흡수하여 파동을 반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지구를 보는 거야. 직접 눈으로. 파동만 반사하니까 이 태양빛은 입자, 양자 상태니까 입자로 인해서 눈에 상처를 받지만 지구는 상처를 안 받아. 안 입어. 그냥 볼 수 있어. 저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 보안경 뭐 이거 필요 없어도 지구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은 직접 못 봐. 달도 그냥 봅니다. 태양만 못 봐.
왜? 태양은 광원이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직접 관측할 수가 없어요. 이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 빛을 받은 지구는 햇빛에 있는 미립자, 양자 상태에 있는 빛에서 미립자는 흡수해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파동을 반사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요, 대기. 대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낮, 여기가 밤. 그런데 빛에서 오는 양자 상태의 빛은 대기층에 도착해서 어떻게 돼요? 대기층과 부딪혀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에 있는 양자와 대기층이 부딪혀서 뭐냐? 난반사를 하죠. 그러면서 뭐냐? 낮에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이 보여요. 그래도 직접 이 눈으로 보면 눈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파랗게 보이고 까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밤은 뭐예요? 밤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기층이 난반사가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은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까맣게 봐요. 자, 여기서 빛의 종류, 빛에 부딪히면 흡수돼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이걸 또 증명할게요. 우리 여기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있어. 없을 때는 그래 까맸어. 근데 우주정거장이 딱 있는 순간 요 까만 부분이 우주정거장이 보입니다. 왜? 우주정거장은 왜 보일까? 바로 빛에 있는 미립자를 흡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파동을 반사하니까 반사된 빛을 보는 거예요. 우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수리하는데 뭐예요? 없을 때는 안 보였지만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이 나왔을 때는 우주인이 관측돼. 왜 관측되는데? 빛에 있는 미립자를 흡수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파동을 반사하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빛의 형태는 형상, 즉 양자 상태의 빛의 형상은 없어요. 없지만은 뭐냐? 물질이 없을 때는 없어. 즉 빛은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안 보여. 그것이 바로 공. 색은 꽉 차 있어. 있지만은 안 보여. 깜깜해. 태양이 있어도 이 주변 다 깜깜해요. 그 공이에요, 공. 빛이 꽉 차 있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없긴 왜 없어? 빛이 꽉 차 있는데. 이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 딱 나타났어. 나타난 순간 그때서야 빛은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이게. 빛의 형상은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빛의 진실이에요. 자, 여기 달이 떴어요, 이제. 달이 탁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을 또 마찬가지로 양자 상태의 빛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달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서 관측하면 달을 봅니다. 달을 맨눈으로 달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은 못 보지만은 달은 볼 수 있어. 왜 보는데? 달에서 반사된 빛도 빛이야. 왜 보는데?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안 일어나니까. 미립자가 없으니까. 다소 달에는 암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100% 미립자를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거, 지구에는 뭐 이런 것들은 100% 미립자를 흡수합니다. 100%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흡수를 해요, 하여튼. 근데 뭐냐, 반출된 이 에너지가 거의 없어.
여기서 달도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거의 너무 적어. 이 입자가 달에서 나오는 거는 입자가 일부 반사되지만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이 입자들은 나오다가 들어가 버려.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자, 달에서 나오는 빛은 뭐냐면 지구를 딱 이 반사돼서 어떻게 돼요? 지구의 이쪽 편을 잘 비추죠. 비춥니다. 그럼 여기에 지구는 이제 환해져요. 그럼 지구에서 뭐냐? 우리가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발전기가 있는데 이 태양광, 태양열 발전기가 이걸 달빛으로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한 옛날에는 공기가 맑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달빛이 있잖아요. 월광.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달이 이렇게 떴습니다. 달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달빛에 진짜 글씨를 봤어요. 교과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달빛이 있는 곳과 달빛의 그림자가 있는 곳과 온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달빛에 볼록 렌즈를 대고 내 살이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게 가장 간단한 실험입니다. 달빛에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너무 극히 작은 것은 뭐 실험에 변동이 없더라도 뭐냐면 이거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변동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데 약해서 이게 변동은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은 환한데 온도 변화가 없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냐면 빛의 속도와 거리를 결정하고 빛의 종류를 결정하고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된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이걸 또 증명하는 게 뭐냐? 왜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 3차원 물리적 고전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은 빛은 쪼갤 수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미립자의 역할과 파동의 역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에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립자의 역할, 빛의 미립자 역할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혜성이 이렇게 와요. 혜성이 멀리 있을 때는 일종의 그냥 암석 덩어리입니다. 그러다가 태양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멀리 있을 때 조금 나왔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확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보통 수증기예요. 확산이 돼요, 확산이.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우주는 진공 상태의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왜 텅 빈 공간이냐? 이 우주에 가스가 많다 그러면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가스가 있으면, 가스라는 건 입자잖아요. 입자라는 건 뭐냐? 먼지가 있다면, 먼지나 뭐 가스가 있다면, 뭔가 지나가면은 이것들 튕겨나고요. 그러면 뭐냐? 흐름이 나타납니다. 흐름이 나타나. 그럼 여기 이 해성에서 나타났다는 이 수증기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로 인해서 이 해성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똑바로 이렇게 분출돼. 그런데 분출되는데 이 해성은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분출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냐?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니까. 뒷꼬리 부분이 먼저 사라지는 건 뭐냐? 빛에 있는
빛에 있는 미립자로 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반사할 파동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그나마 빛에 있는 걸 반사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 꼬리를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성보다 더 멀리 있는 빛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안드로메다가 있고 5천년, 1000억 광년 떨어진 빛이 별이 있다 그래봐요. 이거 다 우리 관측합니다. 관측해요. 뭐냐? 이게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가 만약에 먼지나 가스로 가득 찼다면은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우주선이 지금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에 분필가루가 하나 있다 그래. 분필가루 하나. 이것이 우주선과 부딪히면 얼마만한 힘이 작용할까요?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우주에 먼지나 가스층이 차 있다는 건 뭐냐? 우주선에 가면서 부딪히면서 저항을 받아요. 그럼 열과 속도가 늦춰집니다. 우주선 파괴돼요, 파괴돼. 그런데 하나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날아가도 우주선이 망가진 데 하나 없습니다. 단지 건전지, 이 원자력 건전지가 있는, 원자력 전지가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됐어요. 이제 앞으로 1, 2년 후면은 통신도 두절될 겁니다. 고장이 나질 않아요. 왜냐?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긴 중력도 없어요. 더 추가도 무중력의 진공 상태인 투명한 우주 공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여기 우주 배경에서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 혜성이 멀리 있을 때는 요만큼밖에 보여. 태양보다 한참 멀어도. 가까이일수록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해성 이 사이에는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이 거리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물질에서 빛에 있는 미립자는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돼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한다. 그럼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햇빛이 달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과연 달은 이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는 달의 낮이고 여기는 밤입니다. 달에는 대기층이 없습니다. 대기층이 없어서 우주 공간이 까맣게 보여요. 그리고 이 낮에는 뭐냐면 햇빛이 밝아가지고 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달에서 낮에 하늘을 보면 별도 없이 그냥 깜깜해. 별도 안 보이고 그냥 까맣게 보여, 하늘이. 신기하죠? 왜냐,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빛을 없앤 거야. 그러나 별빛은 존재하지만 햇빛으로 인하여 별빛은 붕괴돼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럼 달이 밤은 하늘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여기도 까맣게 보여, 까맣게. 왜냐, 여기는 대기층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별은 보여. 여기서는 별은 보여. 이 현상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달빛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이런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거, 왜 달빛은 미립자가 없는 파동의 빛이다. 파동의 빛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 달이 이 지역에, 지구의 이 지역에 달에 도착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죠? 대기가 있다면
달빛에 반사돼서 밤하늘이 까맣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일까요? 아니면 미립자가 그치 적으니까 좀 푸르스름하게 좀 다르게 보일까요? 까맣게 보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이게 다른 우리가 제가 어제 뭐 1강의 때 미립자를 흡수하고 파동을 반사한다 이 얘기할 때 뭐냐 이 고체 뭐 거울이나 철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달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식물이 없어요. 전부 다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흙 중에서도 빛을 흡수하는 게, 미립자 흡수하는 게 있고, 모든 거 다 반사하는 빛이 있고, 이렇게 달빛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이, 이 미립자 존재와 파동의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 반사된 빛은 이 대기층을 파랗게 만들지 못해요. 그냥 밤하늘을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달빛에는 미립자가 원래 햇빛을 받으면 달은 진공 상태니까 이 빛을 그대로 지구로 반사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미립자를 자기가 써먹었어. 이 달에 있는 표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표면 온도가. 상승한 만큼 얘가 파먹고 나머지 찔끔 지구로 보낸 거야. 그냥 다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의 밤하늘은 태양처럼 까맣게 볼 수가 없고 태양처럼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고 까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빛의 숨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 그것도 그럴듯하네? 좀 이해가 간다. 고개 떠그러실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에 미립자가 없다면 뭐예요? 이 미립자가 없다? 딱 없는 순간 뭡니까? 여기서 빛의 속도와 거리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 뭐냐? 달빛에 반사된 빛은 미립자가 없으면은 반사된 순간 태양빛은 만들어져서 이동할 때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미립자가 없는 빛은 어떻게 돼요? 속도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즉 반사되는 순간 도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빛은 속도가 제로예요. 반사된 달빛의 속도는 여러분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제 이 말을 두고 이거 바로 우리 차원의 벽에 오셔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실험을 해서 어쨌든 이론이 그럴듯하게 들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맞아요. 여러분, 저는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는 일만 합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영적으로 이쪽에서 있는 이 사람인 내가 나의 육신의 인간에게 알려준 정보를 저는 이렇게 널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바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세련되게 학술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달빛은 뭐냐? 미립자가 소진됐으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 태양에서 양전 상태인 빛이 깨진 상태이므로 발생과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의 근원인 한 점의 빛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좀 더 한번 뭐 좀 다른 거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여기서는 다른 건 뭐 그렇게 크게 알아볼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빛이 존재하는 요 빛이 세상이 바로 요 빛이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뭐냐, 이 빛이 세상, 제가 여기 굵게 표시하고 여기 굵게 표시했죠. 세 번째 강의 시간엔 이 내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경계선이 요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3차원이라는 것은 요 태양계에 있는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우주 배경색 안의 세상이 요 세상이고, 4차원이라는 이 세상이 바로 우주 검은색의 바깥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파동인 빅뱅의 기원인 한 점의 빛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한 점의 빛의 증거는 바로 달빛. 달빛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달빛의 증거는 많지만, 이 대기에서 난반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달빛이 환하게 비춰도 밤하늘은 까맣다. 이것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양장의 모든 게 다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달에는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므로 대기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바로 요 제3의 빛,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오직 달입니다. 달. 달에서 이게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대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고요. 달에서 일부는 태양빛이 똑같이 서로 양자를 다 반사하고, 어떤 부분은 미립자를 흡수해서 파도만 반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달에는. 이제 2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3강. 3강에서는 과연 영혼 육신과 빅뱅의 그 기원의 한 점의 빛, 한 점의 빛은 미립자 역할, 이거와 우리 영혼 육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영은 어떻게 발생됐고, 혼은 어떻게 발생됐고, 육신은 어떻게 발생했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창조는 무엇이고 진화는 무엇이고, 이걸 다 보여드립니다. 이래서 창조고 이래서 진화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종교계와 진화론자도 진화는 끝났다. 창조론자도 창조는 끝났다. 죄송하지만 우리 차원의 벽은 창조와 진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빅뱅을 일으킨 한 점의 빛은 태양의 폭발로 인해서, 즉 광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제3의 빛이 세상은 붕괴되고, 태양으로 비치는 제3차원 양자의 세상이 딱 펼쳐지는 순간, 파동으로 이루어진 제3의 빛은 붕괴돼서 안 보인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만일 제3의 빛이 붕괴된 게 아니라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지구는, 우주는 리셋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이 세상, 신비한 세상이 다음 시간 제3교시 세 번째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